어머님, 이거 7억 통장 맞으시죠?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어머님,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완벽한 며느리에게 7억 맡긴 시어머니. 2년 뒤 쫓겨나 고시원 신세. 68세 할머니가 아파트 청소부로 전락했다. 며느리의 충격적 정체가 밝혀지고 아들이 선택한 뜻밖의 결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숙,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들 재석이는 42세, 늦게 결혼했습니다. 35세에 겨우 결혼했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32세, 아들보다 10살 어립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수진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고 공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재석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첫 인사부터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왔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래, 우리 재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반갑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수진이는 혼수도 알뜰하게 준비했고 예단도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지방에 사신다며 몇 분만 오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 작아요. 어머님 양해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재석이는 회사원이었지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집 한 채를 팔아서 3억 원을 내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지만 송파구 빌라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저희가 효도로 갚을게요. 괜찮아. 너희들 잘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하지만 신혼집 계약을 하러 가는 날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던 것을 수진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거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응? 왜? 제가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유리하거든요. 무주택자로 하면 이자도 싸고. 어머님 괜찮으시죠? 재석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정부 정책이 그래요. 무주택자한테 혜택이 많거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진이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빌라 명의는 수진이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제 돈 3억 원으로 산 집이었지만 수진이 단독 명의였습니다. 결혼 1년 차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제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다 주었습니다. 가끔 제 집에 놀러 와서는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다,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엄마가 복 받았어.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나중에 재석 오빠가 관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엄마가 집 한 채 있고 예금 좀 있고 대충 5억 정도 되려나.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빛을 놓쳤습니다. 5억이요?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평생 아끼고 모은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요즘 5억 모으기 쉽지 않은데.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제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어느 동네에 있으세요? 강남 대치동이야. 아빠 살아계실 때 산 집이지. 대치동이요? 거기 집값 엄청 비싼데. 얼마나 하세요? 글쎄, 요즘 시세가 3억 5천 정도 된다던데. 와, 그럼 예금이 1억 5천 정도 있으시겠네요? 그 정도 되지. 수진이는 계속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2년 차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어머님, 임신했어요. 정말? 수진아, 축하한다. 어머님,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임신 중에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재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우리랑 있는 게 낫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손주를 돌봐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을 비우고 아들 부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치동 집은 비워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사한 지 한 달 후 수진이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대치동 집 그냥 비워두기 아깝지 않으세요? 응,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전세 놓으시는 게 어때요? 요즘 전세 수요가 많은데 한 달에 몇백씩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전세를 어떻게 놓아?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수진이는 정말로 집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 어머님 계약했어요. 보증금 2억 5천? 그래, 고맙다. 수진아. 어머님, 그 돈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통장 맡기세요. 재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맡겨. 수진이가 재테크도 잘하거든. 저는 결국 통장을 맡겼습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4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것이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장을 수진이에게 맡긴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매달 통장 잔액을 프린트해서 보여줬고, 어머님, 이자 잘 붙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5개월쯤 됐을 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응, 아침에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다시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까봐 매일 청소를 하는데 다시 하라니. 수진아, 엄마가 아침에 했어. 먼지 좀 있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기한테 안 좋다고요. 다시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하셨어요? 된장찌개 끓였어. 또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그게 엄마가 재료가 없어서. 재료는 왜 없어요? 마트 가서 사오시면 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내일 다른 거 해줄게. 에휴, 됐어요. 재석 오빠랑 밖에서 먹을래요. 어머니는 그냥 드세요. 수진이와 재석이는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임신 7개월 수진이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너무 좁아요. 제가 아기 낳으면 더 좁을 텐데. 그래도 빌라가 25평인데. 25평이 뭐가 넓어요? 요즘 애 키우려면 최소 30평은 돼야죠. 그건 그래도. 어머님 대치동 집 팔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더 큰 집 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마 집을 팔아? 네. 어차피 어머님은 저희랑 사실 거잖아요. 빈집 놔둬서 뭐해요? 하지만 그건 엄마 집이야. 어머님도 참. 나중에는 어차피 재석 오빠 거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재석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도 나중에 우리가 돌봐드릴 거니까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한 팀이 돼서 저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봐. 손주 태어나면 넓은 집 필요해. 알았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저는 집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고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그 집을 팔고 싶지 않아. 왜요? 빈집인데? 그래도 그건 엄마 집이야.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집이고.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주보다 집이 더 중요하세요? 그게 아니라, 손주가 좁은 집에서 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진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어머님은 손주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재석 오빠, 어머님이 우리 애기보다 집이 더 중요하대요. 재석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어떡해요? 재석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어머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집을 팔자니 억울하고 안 팔자니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렸고 청소도 안 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재석이도 저를 피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조산할 수도 있대요.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집 팔게.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까 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금방 웃었습니다. 대치동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조급해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안 팔려요? 부동산에서 시간이 좀 걸린대. 에휴, 답답해. 그냥 싸게 파세요. 3억에. 뭐? 3억에? 그럼 5천만 원 손해인데. 어차피 저희가 쓸 건데 뭐가 손해예요? 빨리 파세요. 결국 3억 2천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가격이었습니다. 집 판 돈 3억 2천만 원과 제 예금 및 전세금 4억 원, 합쳐서 7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수진이는 신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강남 아파트 40평 괜찮지 않아요? 얼마인데? 7억이요. 그럼 딱 맞네. 네, 계약해요. 계약을 했습니다. 40평 아파트 7억 원.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이름으로 해도 되죠? 응? 왜? 저번 빌라도 제 이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제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증여세 안 내도 되거든요. 재석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세금 아끼려면 수진이 이름으로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7억짜리 아파트가 며느리 수진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제 돈 7억으로 산 집이었지만 이사를 하고 수진이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방은 저기 작은 방이에요. 응? 엄마 방은 어디야? 저기 끝방이요. 애기 방 옆에. 그건 너무 작은데.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데 큰 방 필요해요? 저희는 애기 있으니까 큰 방 써야죠. 저는 가장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에서.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 좀 내세요. 뭐? 한 달에 50만 원만 내세요.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드시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집 사는데 7억을 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님도 드시고 전기 쓰시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생활비 내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재석이도 수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공평하게 해야지. 저는 결국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손녀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서운함을 잊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산후조리 한 달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산후조리원 가는 수진이 대신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68세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육아를 해야 하니까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하세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할 일 없잖아요. 전 애기 봐야 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재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육아하느라 힘든데 집안일은 엄마가 해줘야지. 저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 10시에야 잘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누워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아기는 대부분 제가 봤습니다. 어머님, 애기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머님, 애기 분유 타주세요. 어머님, 애기 재워주세요. 저는 손녀가 예뻐서 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니? 뭘 도와드려요? 어머님이 할 일은 어머님이 하셔야죠. 그래도 엄마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왜요? 68세면 아직 젊으신데요. 우리 엄마는 70살인데도 일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한테 신세 지고 계신 거 아세요? 신세? 네. 저희 집에서 공짜로 사시잖아요. 생활비 50만 원 내시는 게 다예요. 다른 집은 부모님 모시면 훨씬 더 받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돈 7억으로 산 집에서 제가 신세를 진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죠. 저희가 어머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 엉망이에요. 다시 하세요. 어머님, 이 빨래 냄새 나요. 다시 빨래하세요. 어머님, 밥이 왜 이래요? 맛없어요. 저는 매일 수진이에게 지적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통장이 궁금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통장 좀 보자.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은 왜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 통장이니까. 수진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줄게요. 통장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4억이 있어야 하는데 2억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왜 이래? 2억이 어디 갔어? 아, 그거요? 제가 투자했어요. 투자? 네. 주식이요. 어머님 돈 굴려서 더 불려드리려고요. 주식? 엄마 동의도 안 받고? 괜찮아요. 제가 잘해요. 곧 수익 날 거예요. 저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수진이 손에 있었으니까요. 2달 후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아, 주식은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좀 손해봤어요. 얼마나? 5천만 원. 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렸다니.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뭘 어떡해요? 주식이 떨어진 건데. 그래도 엄마 돈인데 동의도 안 받고. 어머님, 제가 돈 불려드리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재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건데 너무 그러시면 안 되죠. 재석아,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알아요. 근데 이미 손해본 건데 어쩌겠어요.
수진이 탓만 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돈이 날아가는데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예쁘죠? 샤넬이에요. 얼마 한 거야? 500만 원이요. 500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어머님 통장에서 뺐어요. 뭐?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돈 관리해 드리는데 제 수고비 정도는 받아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고비? 그게 500만 원씩이나 돼? 당연하죠. 저 재테크 전문가예요. 전문가 수수료 받는 거예요. 수진아, 그건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가 공짜로 일해주길 바라세요? 재석이가 또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님 돈 관리해 주는데 적당한 보상은 받아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명품을 샀습니다. 가방, 구두, 옷, 모두 제 돈으로.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싫으면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래, 그럼 통장 돌려줘. 안 돼요. 어머님이 관리하시면 사기당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아, 엄마 통장이야. 돌려줘. 안 돼요. 저는 강제로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도망쳤습니다. 재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재석아, 수진이가 엄마 돈 함부로 쓴다. 좀 말려줘. 엄마,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돈 잘 관리해 주는데. 잘 관리? 주식으로 5천만 원 날리고 명품 사는 게 잘 관리하는 거야? 그건 수진이가 실수한 거고 명품은 수진이 수고비예요. 당연한 거죠. 재석아, 너 정신이 있니? 엄마, 수진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과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와 재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집 나갈게. 수진이가 놀란 척 했습니다. 어머님, 왜요? 이제 못 살겠어. 내가 나갈게. 어머님, 괜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 돈 함부로 쓰고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녀요? 제가 어머님을 하녀처럼 대했다고요? 그래, 맞아. 너는 나를.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 어머님 돈도 잘 관리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재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어머님 잘 모셔드리는데. 재석아, 너 눈이 있니? 수진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저는 수진이가 아무 잘못 안 했다고 봐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좋아. 나 나간다. 근데 내 돈 돌려줘.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돈이요? 그게 어머님 돈이에요? 뭐, 당연히 내 돈이지. 아니에요. 이 집 제 명의잖아요. 그리고 통장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제 돈이에요. 수진아, 그건 내가 번 돈이야. 내 집 팔아서 모은 돈이고. 증거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증여받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집도 통장도 모두 수진이 이름이었으니까요. 재석아, 너까지.
재석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법은 법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 팀이 되어 저를 배신했습니다. 좋아. 나 나간다. 당장 나간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실 건데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래요. 가시려면 가세요. 전 상관없어요. 수진이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68세 노인이 갈 곳도 없이 친구 집에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영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말도 마. 내가 바보였어. 친구는 위로해 주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겨우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딱 100만 원. 집 나올 때 급하게 찾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2억 가까운 돈은 모두 수진이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돈을 가로챘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는 없지만 제 돈이에요. 할머니, 통장이 며느리 이름이면 법적으로는 며느리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 돈이에요. 증여하신 거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집도 통장도 모두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혼자 외롭게 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손녀 좀 보고 싶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님은 이제 남이에요. 우리 애기 만나지 마세요. 수진아,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손녀를 데리고 나오기를. 어느 날 정말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손녀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막았습니다. 비켜요. 수진아, 제발 손녀만 좀 보자. 싫어요. 어머님, 우리 애기 만지지 마세요. 제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상한 할머니가 우리 애기 건드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지만 68세 노인을 쓰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청소하던 중 누군가를 봤습니다. 재석이었습니다. 엄마, 재석아.
엄마, 여기서 뭐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재석이는 제 청소 도구를 봤습니다. 엄마,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 응. 재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나한테 연락하시지. 너는 수진이 편이잖아. 엄마, 재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석아, 엄마, 집에 가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수진이가 싫어할 거야. 상관없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재석이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왜 데려왔어요? 수진아, 엄마 모셔야지. 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청소 일하고 계셨어. 68세 노인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진아,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재석이가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어머님이 나간다고 해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내쫓은 거잖아. 엄마 돈 빼앗고, 돈은 제가 관리한 거예요. 관리? 주식으로 날리고 명품 사는 게 관리야? 재석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돈 돌려줘. 안 돼요. 뭐? 이미 다 썼어요. 다 썼다고? 네. 2억 다 썼어요. 재석이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을 어디에 썼어? 명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피부과도 다니고, 이것저것 썼죠. 수진아,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제 돈이니까 쓴 거예요. 그게 엄마 돈이잖아. 법적으로는 제 돈이에요. 재석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오빠, 오빠도 저 편이었잖아요. 어머님 돈 쓸 때 찬성했잖아요. 재석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미안해, 엄마.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 웃기지 마요. 오빠도 저랑 똑같아요. 닥쳐. 나는 너랑 달라. 뭐가 달라요? 오빠도 어머님 돈 쓸 때 좋아했잖아요. 재석이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석아, 괜찮아. 엄마가 나갈게. 엄마, 너희 둘 사이를 틀어놓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가는 게 나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재석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가정 지켜. 저는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재석이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재석아,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줘. 뭔데요? 엄마 돈 좀 돌려줘. 조금이라도. 재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돈이 없어요. 뭐? 수진이가 다 써버렸어요. 제 월급도 다 수진이가 관리해서 저도 돈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재석이를 안아줬습니다. 재석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 이제 가라.
수진이 기다릴 거야. 재석이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재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뭐? 정말? 응. 수진이랑 이혼했어. 재석아. 엄마, 미안해요.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어요. 손녀는 제가 키워요. 수진이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엄마, 근데 큰일 났어요. 왜? 수진이가 집을 팔았어요. 뭐? 7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돈 챙겨서 도망갔어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제 명의가 아니라 수진이 단독 명의였잖아요. 수진이 마음대로 판 거예요. 재석아, 그럼 너는 어디서 사니?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저랑 손녀랑.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석아,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를 믿은 제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진이에게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꼬셔서 결혼하고 재산을 빼돌린 후 도망가는 수법. 저희가 3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사기꾼이었어요? 네, 할머니. 이 여자는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2번 처벌받았어요. 그럼 재석이는? 아드님도 속은 겁니다. 재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사기꾼한테 속았어요. 괜찮아, 재석아. 경찰은 수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잡혔습니다. 제주도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재석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에요. 피고인, 증거를 보십시오. 피해자는 집과 통장을 피고인 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절세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그 재산을 모두 사적으로 소비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 수진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7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돈을 못 찾았습니다. 재석이는 자책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재석아. 엄마도 잘못했어.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수진이가 감옥에 간 후 저와 재석이는 작은 투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돈은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재석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녀. 2년이 지났습니다. 재석이가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 좋지.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 크지는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재밌어요. 그래, 우리 손녀 공부 열심히 해라. 재석이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수진이 같은 사람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인했어요. 재석이는 1년 동안 사귀고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정말 착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재석이 잘 부탁해. 새 며느리는 수진이와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했고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며느리야.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세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 하나 샀어요. 정말? 네. 작지만 우리 집이에요. 엄마 명의로요. 재석아, 엄마,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엄마 명의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손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모실게요. 그래, 우리 손녀 착하네. 어느 날 뉴스에서 수진이 소식을 받습니다. 출소한 사기꾼 박수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체포. 수진이는 출소 후에도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불쌍해요? 응.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할 리 없잖아. 엄마는 정말 착하세요. 착한 게 아니라 이제 미워할 기력도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억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다. 사기꾼 며느리 덕분에. 이제 저는 행복하다. 돈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재석이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잘 모셔줬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7억 잃은 거. 글쎄, 후회되긴 하지. 하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아. 뭘 배우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할머니 멋있어요. 멋있긴. 할머니는 그냥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